100세 시대, 평균 수명 83세 시대. 그러나 직장인들의 평균 은퇴 연령은 52세 전후라고 합니다. 이 평균치를 기준으로 단순하게 계산해도 우리는 은퇴 후 거의 30여 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정말 긴 시간입니다. 은퇴 전 현역 시절에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살아왔겠지만 은퇴 후 무료하게 보내는 이 시간이라는 놈은 정말 지겨울 정도로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등등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습니다. 이것을 1년 365일에 30여 년을 계산하면 거의 12만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1년에 평균 1900시간 정도 일한다고 합니다. 은퇴 후 시간, 즉 12만 시간을 단순히 나누어 보면 63년 넘게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이 긴 시간을 의미 없이 무료하게 보낸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지겨울까요? 그나마 은퇴 허니문 기간에는 그럭저럭 지낼 만할 것입니다. 여행, 쇼핑, 골프 등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해보기도 하고 나름 인생 후반기 계획도 세워보면서 여유롭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만족감은 대체로 2년도 지나지 않아 사라집니다. 일단 하고 싶었던 것들이 목록에서 점차 사라지고 나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즉, 은퇴 허니문이 은퇴 지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꿈꾸던 취미와 여가 생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더 이상 메일도 전화도 오지 않고 하염없이 소파에 앉아 TV나 보다가 밤에는 노후 자금이 충분한지 걱정을 하면서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얻었던 만족감과 성취감을 그리워하며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은퇴 지옥 탈출 해법을 빠르게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수의 사람은 은퇴 지옥 수렁에서 오랫동안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서 12만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정말 지옥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은퇴 지옥 탈출 핵심 키워드는 돈과 건강, 그리고 외로움 탈피입니다. 자신의 취향과 환경 형편에 맞게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식에게 무조건 쏟아붓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무덤까지 싸들고 갈 거냐? 라고 합니다. 물론 무덤까지는 아니겠지만 무덤 들어가기 전날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돈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버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얼마가 됐든 죽는 그날까지 재산을 자신의 소유로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 설계 대부분은 돈에서 나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자신의 노후를 위한 경제적 자립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이 힘든 것은 물론 결국 주변에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가깝게는 자식들에게 짐이 될 것이고 친지나 지인들에게 폐를 입히게 됩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고 어디를 가든 사람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고 자식에게조차도 버림받지 않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깝지만 돈이 있어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특히 위태롭다고 하겠습니다. 부모를 모셨지만 자식들로부터 부양을 못 받는 첫 세대이기에 더 그러합니다. 그러니 자식에게 무조건 쏟아부어 자신의 노후 준비를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 시대 희망 세상 만들기를 위해 9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법륜 스님도 자녀 나이 20세가 되면 독립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사회의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노후 자립을 먼저 챙겨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둘째, 자식과 적절히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자식이 결혼하고 독립하면 더 이상 내 가족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그냥 가까운 일가친척 정도로 여기며 사는 것이 서로 마음 상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성인이 되어 독립한 자식들에게 부모가 더 이상 딸려 들어가서 안 됩니다. 반대로 자식도 부모 일에 이래라 저래라 끼어들고 지나치게 발목 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솔직히 부모를 위한다고 한다지만 다 제 계산 속이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내 인생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선을 긋고 살아야 합니다. 너무 삭막하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이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자식들과도 화평하게 지내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자식과 대화 단절을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식들과 평소에 자주 대화를 나누며 건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노년의 정신적 안정감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분수에 맞게 소비하고 연금이나 보험으로 대비하기입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소득의 감소입니다. 당연히 현직에 있을 때와 같은 생활비를 감당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은퇴 후에도 자신이 돈을 계속 벌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마음은 가능한 한 빨리 내려놓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노년기에는 돈을 더 버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소비 패턴을 바꿔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체면과 형식에 얽매여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과소비는 노년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분수에 맞는 적당한 수준의 생활을 계획하고 돈이 부족하다면 여행이나 문화생활 등을 과감히 생략하여 합리적인 소비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연금이나 보험으로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년기에는 뜻하지 않게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하고 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질병에 대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축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하기보다 준비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 돈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천만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싼 명품은 가격표가 그 가치를 증명해 주지만 인생 후반기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 줄까요? 바로 건강한 몸이랍니다. 건강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 돈은 그저 유산일 뿐이라고 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말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오다가 큰 병에 걸리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술, 담배를 낙으로 삼고 운동은 먼 나라 이야기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헬스클럽이나 거창한 곳에서 매일 몇 시간씩 운동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20에서 30분 정도라도 꾸준히 하는 게 더 약이 됩니다. 가볍게 달리기, 걷기도 좋고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것도 좋고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창한 건강관리 계획은 작심삼일이 되기 쉽습니다.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맞게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과 식습관 관리로 평생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기 바랍니다. 취미는 노년의 적 외로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등산이나 가벼운 산책, 음악 감상, 독서, 여행, 유튜버 등과 같이 자신이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자신의 상황에 잘 맞는 것이라면 됩니다. 취미를 갖게 된다면 평생 지루하지 않고 활력 있는 삶을 보낼 수 있습니다. 때론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넓혀갈 수도 있고 때론 새로운 배움의 장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즉, 노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거나 독서를 통해 지식을 쌓기도 합니다. 이렇게 활동적인 마인드로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해 나간다면 또 다른 분야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며 나눔을 실천할 수 있으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은퇴 지옥 벗어나기 행복한 노년의 삶은 일상에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상생활의 목표를 가지고 지속해서 배우고 내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은퇴 시기가 지났어도 영원히 은퇴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준비입니다. 액티브 시니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름다운 노후 성공 프로젝트 안호성 코치였습니다.